1950년 전쟁이 끝난 후 거의 40여 년간 한국은 가장 가난한 시절을 겪기도 했고, 면적도 작은 한반도를 절반밖에 차지하지 못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크지 않으니 헐리우드 영화사 입장에서도 그리 큰 시장은 아니었죠. 그런데 전쟁 후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손에 꼽히는 시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그런데 아직 한국이 그다지 큰 시장이 아니었음에도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일본인 기자들을 민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국의 국회의장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말에 먼저 찾아가 사랑 고백을 했던 배우, 과연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5년 다코타 패닝에 이은 헐리우드 여동생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끈 한 헐리우드 배우가 인스타그램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진을 게시합니다. 아직까지 한복에 대해 중국이 그다지 탐내지 않았을 당시였지만, 클로이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한복이 한국 전통 의상임을 명확히 했죠. 한복 대통령으로 불리는 박순려 디자이너가 선물한 이 한복을 입고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가 한국 전통 의상을 선물했다며 잊지 못할 선물이라고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은 6년이 지나 중국의 한복 공정이 시작되면서 한국을 진짜로 사랑하는 배우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기도 했었죠. 사실 그녀의 한국 사랑은 작지 않습니다. 2015년 오빠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그녀는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에릭남과 함께 서울 곳곳에 자리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방문 때는 4박 5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다른 배우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내 딸 금사월을 패러디해 SNL 코리아에 한복을 입고 출연했는데요. 해당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한복을 입고 막장 며느리로 분해 출생의 비밀, 싸대기, 맥락 없는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엄청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한국을 방한했던 헐리우드 배우들이 단순히 영화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이 중심이었다면, 그녀는 한국 팬들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이 모레츠라는 헐리우드 배우 훨씬 이전에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친절한 톰 아저씨, 톰 크루즈인데요. 헐리우드 최고의 액션 배우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 없는 톰 크루즈는 올해 나이 50살의 중년 배우입니다. 이 배우의 한국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에 태어난 톰 크루즈의 유년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폭력성을 띤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는 난데없는 포인트에서 크게 화를 내는 아버지 때문에 언제나 불안감에 시달리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며 8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고등학교를 포함 무려 13번의 전학을 겪게 됩니다. 안정이 중요한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전학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삶은 불안감의 연속이었죠. 학창시절 난독증을 앓았던 그는 학업보다는 운동에 더 소질을 보였고, 미식축구팀과 레슬링팀에서 활약하다 큰 부상을 입고 선수 생활의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는 연기 활동으로 진로를 변경했는데요. 그는 끝없는 사랑, 생도의 분노, 아웃사이더와 같은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1986년 탑건이라는 영화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미 해군 전투비행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톰 크루즈는 파일럿을 연기했는데요. 가벼운 사랑 이야기가 아닌 진솔한 사랑과 위기를 담았던 만큼 이 영화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는데 미국이 아닌 전세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후 미 해군으로 자원 입대한 병사가 전년 대비 500%나 증가했다고 하니 단순 사랑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했죠. 어쨌든 이 영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6년 뒤 톰 크루즈는 한국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2년, 톰 크루즈는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파앤어웨이의 홍보차 일본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990년대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노른자 국가였기 때문에 상당수 헐리우드 배우들이 프로모션차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주인공이었던 만큼 기자회견 역시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됐죠. 당시 미미한 수익 시장에 불과했던 한국의 기자들은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간신히 기자회견장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장에 참석하더라도 수많은 일본 기자들과 취재 경쟁을 벌여야 했고, 일본 사회자가 주도하는 기자회견이다 보니 발언권을 얻지 못하거나 구석진 좌석에서 쭈그려 앉아 일본인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적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과 톰 크루즈의 인연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자회견 내내 계속해서 손을 들었음에도 한국인 기자에게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았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톰 크루즈에게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터지자 일본인 기자들 사이에서 피식피식 비웃으며 몇몇 기자는 한국 같은 나라에 어떤 헐리우드 배우가 방문하겠느냐며 조롱 섞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자들의 이런 무례한 행동을 눈치챈 톰 크루즈는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었죠. 일본 기자들의 예의 없는 행동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톰 크루즈는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놓고는 한국인 기자에게 말합니다. 주위의 일본 기자들 때문에 질문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면서 꼭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기자님께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톱스타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단 한 건도 기사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헐리우드 톱스타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그만큼 어불성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2년 뒤 뱀파이어보다 더 뱀파이어스러운 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개봉하자 그는 단독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2년 전 한국인 기자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톰 크루즈는 내한 당시 일반적인 영화 홍보 수준이 아니라 한국 팬들과의 교감을 위해 엄청난 일정을 소화해냅니다. 살인적인 스케줄로 꽉 채워진 방한 기간 내내 그는 헐리우드 배우 사상 최초로 한밤의 TV 연애에 출연했는데요. 당시 이영자 씨가 진행하던 인터뷰에서 이영자 씨는 다짜고짜 톰 크루즈에게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요구는 톰 크루즈와는 사전 조율이 없었던 이영자와 PD와의 단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도 이 결정을 내리고 그를 만나자마자 속으로 뜨끔했다고 하죠.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톰 크루즈의 키는 170cm에 불과했고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그의 허리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요구에 단 한 번의 불편한 기색 없이 대뜸 그녀를 들어올렸고 그 모습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톰 크루즈와의 인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영자 씨는 2007년부터 TVN에서 방영됐던 현장 토크쇼 택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2016년 내한을 계획하고 있던 톰 크루즈가 제작진 측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 출연 의사를 전달합니다. 벌써 20년 전에 만났던 이영자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택시 452회에서 톰 크루즈는 이영자와 재회합니다. 인터뷰에서 이영자는 혹시 나를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깃털처럼 가벼웠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영자를 감동시켰다고 하죠. 사실 톰 크루즈는 한국을 방문한 헐리우드 배우 중 가장 많은 방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가 헐리우드에서 세운 기록을 살펴봤을 때 조금 의외이기도 합니다. 톰 크루즈가 탑건으로 헐리우드 최고 배우로 등극하기는 했지만 그의 배우 인생에서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0년 뒤 미국 영화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을 썼으니까요. 1996년 당시 그는 총 5편의 영화에서 연속으로 1억 달러라는 수익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 어떤 배우, 그 어떤 영화도 해내지 못한 영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A Few Good Men, 야망의 함정,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제리 맥과이어, 그리고 장엄한 역사의 서막을 알린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통해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배우로 등극했습니다. 사실 굳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아도 흥행이 보증된 자신의 이름 덕분에 편하게 배우 활동을 펼칠 수 있었지만 그는 한국 팬들에게 진심을 보였습니다. 톰 크루즈가 친절한 톰 아저씨라고 불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번 월드 투어 때마다 한국을 방문했던 그는 특별한 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유명하죠. 특히 2011년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홍보차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그는 5번째 방한인 만큼 특별한 팬 서비스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배급을 맡았던 CJ E&M 측에 이번에는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보다는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2시간 동안 팬들과 직접 만나 악수하고 사진 찍는 톰 크루즈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 매번 방한 때마다 때로는 배급사와 조율을 통해 때로는 배급사와 협의 없이 즉석 팬사인회를 열거나 팬들과 박음질하듯 모든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는 등 한국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톰 크루즈가 한국을 진짜 좋아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7의 촬영을 위해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그는 아부다비에서 영화 촬영을 강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 그는 제작진으로부터 한국의 국회의장이 같은 레스토랑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레스토랑 매니저를 불러 혹시 국회의장의 일정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죠. 박 의장 역시
역시 세계적인 톱스타의 인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전했죠. 그리고 톰 크루즈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는 박 의장을 만나게 됩니다. 톰 크루즈는 그를 만나 영화 미션 임파서블 7의 사막 촬영을 위해 아부다비에 왔다면서 평소 한국을 너무 좋아해 20번 정도 방한했는데 어릴 적부터 줄곧 한국을 좋아했다며 대뜸 한국 사랑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지난해에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해 곧 다시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크루즈 정도의 헐리우드 배우라면 굳이 한 국가의 국회의장을 일부러 찾아가 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필요도 1층까지 내려가야 할 수고스러움을 감수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톰 크루즈의 이런 행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톰 크루즈가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는 배우로 유명하지만 요즘 뜨는 배우 중에서도 한국 사랑이 남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맥도넬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넷플릭스의 인기 미드 100를 보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멋진 단발머리로 묻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배우였죠. 그런데 이 배우의 한국 사랑이 남다릅니다.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있을 정도죠. 처음 SNS 계정을 개설했을 때부터 그는 한국어로 된 글을 자주 올렸는데 뜻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언어가 예뻐서 한국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과는 상관없다고 보기에는 그의 게시글들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헤헤 님들 오늘 계약하심이라고 적거나 한국어를 몰라 아무렇게나 복사한 웅행웅 초키포키는 인터넷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애정 덕분인지 맥도넬의 한국 사랑은 상당히 깊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어를 직접 배워 인사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시 오브 저팬이라고 적힌 지도에 X표를 하고 이스트시라고 쓰고 표기되지도 않은 독도까지 손으로 써내렸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K-팝 등이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분명 명도 있을 것이고 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적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해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팬들이 많아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